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가능성에 대한 단상. 최근 들어 나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바라보고 있다. 올해 초의 남북 단일팀 논란과 가상화폐 규제 혼선,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민심이 다시 잠잠해진 걸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도 다시 상승세로 반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외교 소식들 대북 특사 파견, 김정은의 비핵화 가능 발언, 남북 정상회담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 아베 패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지지 여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북핵 문제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 이슈가 어떻게든 해결이 됐으면 하는 여론의 기대감과 희망이 문재인 정부의 2년차 집권 동력, 최소한 2년차 상반기의 집권 동력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스텝이 꼬인 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되겠다. 공동입장 남북 단일팀 논란, 김일성 가면 논란, 현송월 김여정 방한 등을 놓고 색깔론을 꺼내들고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건 꽤나 효과적인 공세였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방한 당시 강력하게 투쟁한 것도 지지층의 결집에 도움이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심지어 북미 대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나서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계속 색깔론을 고수하기도, 그렇다고 그걸 버리기도 못한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는 반공이라는 프레임이 없으면 더 이상 써먹을 무기가 없다는 점이다. 모든 이슈를 친북,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와 같은 워딩으로 환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해하거나 질려하고 막상 정말 그 무기를 써야 할 때는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치러지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거 전에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지 못할 거다. 슬프게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북풍이 없으면 자신들 지지층을 제대로 결집시킬 수 있는 이슈 하나 찾지 못하는 머저리 정당에 불과하다. 차라리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부동산 정책,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게 낫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세련되고 날카롭게 공격할 만한 저격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이 정당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나마 김용태 같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있긴 한데, 물론 언론이나 대중들이 크게 관심 가져주진 않는다. 홍준표 대표의 자국적인 색깔론, 종북 주사파 워딩에 묻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에 웬만하면 한 표를 줄까 하는데 별로 크게 기대를 하진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당이 조금은 더 높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당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의 성향이 약간 중도 보수 성향에 가까워서 민주당 지지층과는 확실히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지지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꺼려지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 유권자들이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한 번쯤은 관심을 주긴 할 것이고, 그 관심을 표로 직접 연결시키는 건 유승민을 비롯한 현재 지도부와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안철수의 몫이 되겠다. 그렇지만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뛰어난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의 안철수 유승민을 합친 것보다 그때의 안철수 한 명이 더 성품성이 강한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그땐 새누리의 막장 공천과 더민주의 삽질이 한 몫을 했었고, 국민의당의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도 있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도 나름 당내에서는 크게 공천 잡음 없게 준비를 해서 내보낼 테고, 민주당 지지층은 아직도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처럼 지지층이 이탈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확실히 2년 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뭐 어쨌거나 이번 선거까진 바른미래당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미련을 버리려고 한다. 최근에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절히 견제하는 발언이나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유승민의 논평들에 그나마 동의하는 편이다. 그리고 홍준표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저질스러운 워딩들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내가 자한당에 표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안희정의 낙마로 민주당의 지지층이 순식간에 빠질 거라는 생각은 너무 나이브하다. 여당 지지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연동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여당 지지율이 쉽게 빠지지는 않으리라 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중도 우클릭 성향 정치인의 부재가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거고, 특히 충청, 지방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할 명분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를 민주당이 가져갈지 자한당이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다. 운동은 현재까지는 좌파 진영과 민주당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더러운 속윤리관과 범죄 행위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홍준표처럼 미투 운동에 대고 어디 일베나 주겔에서 떠돌만한 음모론 같은 걸 농담으로 씨부리면 괜히 역풍만 분다는 걸 야당들이 자각했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미투 운동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한편이 코미디가 따로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약 3달 동안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들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핵, 외교, 야권 연대 및 광역지자체장 후보 단일화 논의,
이명박 구속 수사 여부. 미투 운동. 경제 문제 정도라고 생각한다. 의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제 이슈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큰 화력을 안 쏟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총력을 다해서 북풍머리 색깔론 공격을 하다가 역풍을 맞은 상태고, 바른미래당도 가상화폐 이슈 선점한 거 말고는 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는 점에서 크게 기억에 남는 게 없다. 선거를 앞두고 야당들은 최저임금이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제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졌어야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이슈 중요도로 따지면 이명박 수사보다도 밀려서 묻혀버린 지 오래다. 위의 6가지 이슈들 중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 북핵 외교 결과가 될 것이고, 판을 바꿔볼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야권 연대 여부가 될 것 같다. 그 외의 나머지 이슈들은 선거의 결과 자체를 뒤집지는 못할 변수들이라고 생각한다. 한 명이 더 상품성이 강한 정치인이었다. 그리고 그땐 새누리의 막장 공천과 더민주의 삽질이 한 몫을 했었고, 국민의당의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도 있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도 나름 당내에서는 크게 공천 잡음 없게 준비를 해서 내보낼 테고, 민주당 지지층은 아직도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처럼 지지층이 이탈할 기미가 안 보이니까 확실히 2년 전보다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뭐 어쨌거나 이번 선거까진 바른미래당에 힘을 좀 실어주고,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미련을 버리려고 한다. 최근에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절히 견제하는 발언이나 미투 운동의 본질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유승민의 논평들에 그나마 동의하는 편이다. 그리고 홍준표가 지난 1년 동안 해왔던 저질스러운 워딩들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워낙 확고해서 내가 자한당에 표를 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 안희정의 낙마로 민주당의 지지층이 순식간에 빠질 거라는 생각은 너무 나이브하다. 여당 지지율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에 크게 연동된다. 대통령 지지율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여당 지지율이 쉽게 빠지지는 않으리라 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안희정이라는 중도 우클릭 성향 정치인의 부재가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거고, 특히 충청, 지방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할 명분이 서서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가능성에 대한 단상. 최근 들어 나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압승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바라보고 있다. 올해 초의 남북 단일팀 논란과 가상화폐 규제 혼선,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정부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민심이 다시 잠잠해진 걸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도 다시 상승세로 반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외교 소식들 대북 특사 파견, 김정은의 비핵화 가능 발언, 남북 정상회담 합의,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수락, 아베 패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지지 여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국민들이 북핵 문제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북한 이슈가 어떻게든 해결이 됐으면 하는 여론의 기대감과 희망이 문재인 정부의 2년차 집권 동력, 최소한 2년차 상반기의 집권 동력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제일 스텝이 고인 건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가 되겠다. 공동입장 남북 단일팀 논란, 김일성 가면 논란, 현송월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를 민주당이 가져갈지 자한당이 가져갈지는 잘 모르겠다. 운동은 현재까지는 좌파 진영과 민주당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더러운 속윤리관과 범죄 행위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야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홍준표처럼 미투 운동에 대고 어디 일베나 주겔에서 떠돌만한 음모론 같은 걸 농담으로 씨부리면 괜히 역풍만 분다는 걸 야당들이 자각했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미투 운동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 한편이 코미디가 따로 없다. 내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약 3달 동안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들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핵, 외교, 야권 연대 및 광역지자체장 후보 단일화 논의, 이명박 구속 수사 여부, 미투 운동, 경제 문제 정도라고 생각한다. 의외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제 이슈가 크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야당들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비판에 큰 화력을 안 쏟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총력을 김여정 방한 등을 놓고 색깔론을 꺼내들고 평양올림픽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낸 건 꽤나 효과적인 공세였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 김영철 방한 당시 강력하게 투쟁한 것도 지지층의 결집에 도움이 되었다. 문제는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이렇게 갑작스럽게 남북 대화가 재개되고 심지어 북미 대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리라고는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트럼프가 나서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계속 색깔론을 고수하기도 그렇다고 그걸 버리기도 못한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는 반공이라는 프레임이 없으면 더 이상 써먹을 무기가 없다는 점이다. 모든 이슈를 진북, 종북, 주사파, 사회주의와 같은 워딩으로 환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상해하거나 질려하고 막상 정말 그 무기를 써야 할 때는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4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치러지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선거 전에 핵심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지 못할 거다.
슬프게도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후풍이 없으면 자신들 지지층을 제대로 결집시킬 수 있는 이슈 하나 찾지 못하는 머저리 정당에 불과하다. 차라리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부동산 정책,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더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게 낫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세련되고 날카롭게 공격할 만한 저격수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게 이 정당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나마 김용태 같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계속 비판하고 있긴 한데 물론 언론이나 대중들이 크게 관심 가져주진 않는다. 홍준표 대표의 자국적인 색깔론, 종북 주사파 워딩에 묻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고, 나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에 웬만하면 한 표를 줄까 하는데 별로 크게 기대를 하진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당이 조금은 더 높은 득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당층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의 성향이 약간 중도 보수 성향에 가까워서 민주당 지지층과는 확실히 거리가 멀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지지로 바로 넘어가기에는 꺼려지는 면이 많기 때문이다. 이 유권자들이 중간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에 한 번쯤은 관심을 주긴 할 것이고, 그 관심을 표로 직접 연결시키는 건 유승민을 비롯한 현재 지도부와 서울시장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안철수의 몫이 되겠다. 그렇지만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것처럼 뛰어난 성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의 안철수 유승민을 합친 것보다 그때의 안철수